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12만여 명의 숭고한 혼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리운 제 친구들도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장세파 선생님은 1941년 대구 사범학교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함께 활동하셨던 5분과 투옥 중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바로 반딧불 사건으로 인해서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때 함께 활동하셨던 애국지사분들 중에 10분이 총 여기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파가 세상을 떠난 건 광복을 불과 2달 앞두고 있을 때죠.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한 채 5명의 청춘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대) 안팎의 청년들이 옥중에 이슬로 사라진 반딧불 사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파쇼 체제가 강화되면서 독립운동이라는 게 꿈을 못 꾸는 때거든요. 국내에서는 특히 대구 사범학교 반딧불 사건, 그 파쇼 체제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조국 강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학생운동이었고, 이것이 그냥 대구 사범학교 학생 자체만 묶인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그 현직 교사들도 같이 이제 근거가 되는, 어떻게 보면 광주 학생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이었다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방금 배웠던 활용 문제가 쭉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80여 년 전 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죠. 나는 학교에서 그 면에서는 그 2등이야. 5등 이상이 돼야 추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전부 다 추천을 하고 다른 학교는 돌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일단은 학비가 무료고 그 당시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으니까 전국에 수재들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어떤 군에서는 군수가 입학했다고 학생에게 당시에 시계를 선물할 정도로, 그 당시 사범학교 출신들이 교사를 나가게 되면 거의 군수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시계에 따라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40원에서 60원.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한 10원 할 때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고 보면 되죠. 지금으로 치면 서울법대 정도의 위상을 가질 정도의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전국에 단 3곳뿐이던 사범학교. 입학만 하면 최고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출세길이었죠. 그 당시에 조선인으로서의 그 사회 진로란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받는다는 굉장한 특권이 되겠죠. 이 대구 사범 안에는 많은 과가 있는데 심상과가 바로 정규 과정입니다. 100명 중 90명이 조선인이었던 심상과. 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지만 조선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천황폐암 만사제 겐도 히카 반짝이. 너희들은 한국 시민으로 거듭나 천황폐하께 충성토록 하라. 너희들은 한국 시민의 모범을 양성해야 할 엄선된 사범학교의 예비교사들이다. 다들 조용히 학교의 규율에 따르는 것이 좋을 거다. 더 이상 반항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이상.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어지는 차별과 멸시, 멈추지 않는 탄압과 감시, 짓누르는 억압의 나날들. 다들 그 이야기 들었는가? 뭐? 저 강본 말일세, 지난 광주 학생 운동 사건 때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탄압한 그 공로로 여기 대구 사범학교로 영전해왔다 하더라고. 어쩐지 갈수록 심해지는 그의 횡포, 학교의 부당한 처사들, 숨통을 죄는 엄격한 교육,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무엇을 위한 규율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기준도 잣대도 없는 규율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무엇을 위한 규율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본인 연습과 그들에겐 언제나 예외로 적용되는 말도 안 되는 이따위 교육. 수재들 모아 둔체를 만드는 군대 같은 학교 생활. 오죽하면 사범학교를 8.1연대라 부르겠나? 대학 진학도 할 수가 없고 우린 할 수 없네. 평생을 소학교 교사로만.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무엇을 위한 규율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기준도 잣대도 없는 규율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무엇을 위한 규율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누구를 위한 규율인가, 도대체 누굴 위한 규율인가. 남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부대접하는 그거는 이런 말할 것 없다. 눈에 보이더란 말이야. 모든 성적, 학사부터, 이건 무슨 뭐지, 심지어 뭐지, 배치 모든 차별이라도 이만저만 차별이 없어. 그 불의에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 그게 머리에 박히기 시작했거든. 그게 현장에서 민족적 멸시라든지 이런 게 학생들은 열정적이잖아요.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일본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자기 흔히 이야기하는 자긍심이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국주의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영어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엘리트 의식,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대구 사범학교 전교생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그곳에서마저 조금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죠. 사람 제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못된 그 교육 선생들은 2층 올 때는 수리바를 벗어가지고 손에 들고 그래서 손에 안 놔두고 그리고 살짝 보고 무지 다른 책을 읽는다든가 뭐 다른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행동 사감실을 하루 종일 일주일 세워놓고 아무 공부도 안 시키고
잠도 못 자도록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나이에 모욕적이고 그런 거에 반발심이 생길 때가 아니야.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의 식민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교성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항일 사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바로 장소가 기숙사였습니다. 일본인 교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은 암구어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의 금기 사항이 있었죠. 대대적으로 일말 쓰지 마라. 한국말 쓰자. 그걸 하도록 했고 일말 쓰면 소위 친일 학생이라는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래 했고. 당연히 사감이 감시 감독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모여서 야 이게 정당하냐, 그래도 우리가 독립이 되면 낫지 않겠냐, 이런 걸 항의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운동을 추동해 나가는 또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이 있죠. 이제는 사라진 대구 사범학교의 17년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이곳 한편에는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형기 선생님은 사회과학 연구회 가는 걸 주도를 해가지고 그 모임을 만든다시피 만든 사람이라서 대단한 보여요. 그리고 김영기 선생님은 우리는 조선어 한문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시간마다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민족주의 사상 고치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그분의 지도 영향이 크죠. 이미 한글은 풍전등화처럼 가물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었어. 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그 뿌리만 살아있다면 언젠가 찾아올 봄날 다시 그 생명을 싹틔울 수 있는 법이라네. 말과 글이 없어진다는 것, 민족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 말과 글 그것은 우리의 혼, 우리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것.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빼앗겨 혹독한 시절 보내고 있지만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네. 다가올 새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그러니 앞으로 군도로 나가 조선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여러분들이야말로 절대 우리 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 내가 말했지? 다른 과목 이상으로 조선어만큼은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한다고 말이야. 네. 잊지 말게 우리의 운명은 제군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해. 조선의 역사와 혼을 지켜주게. 비록 이 땅을 빼앗겨 혹독한 시절 보내고 있지만 조선의 혼 지켜야 한다네.
식민 지배의 모순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뭐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대구 사범학교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학생 운동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대구 사범에서는 특히 20년대 후반부터 그냥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현중인혁 선생님이라든지 김영기 선생님 같은 분이 늘 민족의식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 항일 독립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가 한창이네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제일 예쁘군요. 그러고 보니 제 친구들도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들만의 공부를 하곤 했죠. 자, 다들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가? 그럼 저부터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좋지. 네. 저는 금주에 시문 선생의 상록수를 윤독했습니다. 책 속에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지식인들을 보니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자네와 같은 생각을 했네. 그렇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가? 그때 많이 읽혀낸 게 시문이 상록수, 그다음에 최남선 씨의 역사, 소위 민족주의자들의 책을 좀 많이 읽혔지. 그걸 아무나 막 내놓을 수 없으니까 비밀, 보장 또 읽은 사람이 이결을 해서 반대 서가지고 낼 거. 그래서 윤독회라고 하는 걸 조직했죠. 그래서 그걸 언제 주로 읽으려면 밤에도 그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손등을 가지고 이 이불 밑에 들어가지고 이래 봐가지고 그런 일까지 했어요. 원하는 책도 읽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없던 시절. 윤독회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탈출구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이 윤독회라고 하는 것이 학생운동을 추동하는 특히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강조 학생운동도 그랬고 다른 학생운동들도 이 윤독회를 중심으로 거의 학생운동이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책만 읽고 독후감 발표를 한다는 그런 그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게 이제 항일 운동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윤독회라고 봅니다. 조선인 학생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더해지며 제 친구들은 그렇게 항일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초창기 1기생에서 5기생까지 일어났던 독서의 사건은 반일, 항일 정신을 고취시킨 그런 사상 독립운동이고, 민요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어 과목이 없어지면서 우리 조선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긴 게 7기생이 중심이 된 예간 사건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단체 행동을 하게 됩니다. 79년 전 학생들이 근로보국대에 동원됐습니다. 그게 이제 1939년에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해서 경부선 복선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복선공사를 하는데 학생들을 강제 동원해서 여름 방학 중에 노동을 하게 되는데, 대구 사범 학생들은 외관과 양목 사이에 그 출뚝을 쌓는 일에 흙을 나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당량도 달랐고,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인 학생 하나와 일본인 학생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뭔가 불안한 긴장이 마음을 죄어오는 이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일 났어. 무슨 일인가? 지금 제 방 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강본 교유가 심상과 7기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징계를 주고 일본인 연수관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7기 선배들이 결국 이를 도모한 모양입니다. 이를 도모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강본 교유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대우를 짜고 행진 중이랍니다. 분명 한판 붙을 겁니다. 결의를 다진 저들의 대호, 모든 것을 내던진 마지막 행진, 마치 10년 전 광주에서처럼 그날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 결자해진 외진 자들이 직접 풀겠다는 결자해진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것. 결자해진 외진 자들이 직접 풀겠다는 결자해진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분노의 힘이 휘몰아치네. 결전의 그날 시작되네. 설사 이것이 끝일지라도 결자해지 이젠 누구도 막을 수 없네. 결자해지 그들의 흥징이 시작돼. 결자해지 이젠 누구도 막을 수 없네. 결자해지 그들만의 전쟁 결자해지의 방. 야밤에 그 악질 일본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학생의거에 그 아주 혹독한 탄압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 사범에 온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를 비롯한 몇몇 교사에게 모기장을 덮어 씌우고 이제 린치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는 봉사자고 반대고 일본 그 교사 교육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고 한일운동이고 그래요. 외가 사건 그큰 겁니다. 나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당시 사건이 일어난 이곳에 그날을 기린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외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984년에 외관 학생 기념비를 건립을 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고 이분들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안 되겠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된 제 친구들의 이야기, 큰 배움을 줄 수 있다니 뿌듯하네요. 하지만 그땐 너무 아픈 시간을 보냈죠. 80명 재적 중에 한 40명이 근무가 됐어. 그 학교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데 40명으로 끊어버리면 교원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벌을 주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7명 퇴학을 당하고 나머지 학생이 이제 정학을 당하는 일로 무마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 우리 조선 학생에 대해 굉장히 탄압이 심해지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8기생 이후부터는 비밀 결사 조직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민족의식을 깨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꿈보다 조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 학생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대구 사범학교의 정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지난 외관 일거 이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뭔가 어서 말해보게. 일단 문예지를 먼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예지? 네, 민족의식과 항일의지가 담긴 작품들을 모아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담긴 글도 함께 실어도 되겠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좋소! 계획은 세심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일사불란 은밀한 움직임. 때론 수만 마디 말보다 한 줄 글이 마음 움직이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담은 우리 글도 좋다네. 함께 나누고 읽으며 서로의 의지 다져보세. 계획은 세심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일사불란 은밀한 움직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원고를 지켜야 한다네. 이젠 눈빛만 봐도 말이 필요 없어. 원고를 지켜야 한다네. 계획은 세심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일사불란 은밀한 움직임. 선생님, 어서 들러시게. 등사기는 준비해뒀다네. 고맙습니다. 발행부수는 200부. 어떤가?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지. 철필로 새길 때마다 우리 글의 소중함을 새겨야 해. 자네들의 이 한 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니요. 우리 글을 지키는 일, 민족을 지키기. 근데 문예지 이름은 지었는가? 저 그게 아직. 이건 어떻습니까? 반딧불. 반딧불? 이 문예지에 실리는 글들이 마치 반딧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록 작고 가녀린 반딧불이지만 하나둘 모여 힘을 합치면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훤히 밝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때? 좋습니다. 좋소. 끝없이 머나먼 길 통해 반딧불 위해. 그 반딧불을 잡지를 만들자 해서 다 우리 개인의 동물로 잡지를 그래가 만들었어요. 동지가 내 등산판이라고 미는 거. 그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를 계기해가지고 반딧불을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읽어보면 굉장해요. 그래 그거 전부 다 압수대가 한 번도 없고 어떤 회원 하나 부인이 도간에 그걸 넣어놔가지고 해봐 후에 찾아냈어요. 그 한 권 때문에 반딧불에 가는 존재가 알지. 안 그러면 모를 거야.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반딧불. 그 한 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반딧불 이름을 우리가 지어서 멋지게 지었죠. 암시 저지 어두운 세상에 조그만해도 밝은 불을 켜내가야 된다. 앞길을 밝혀주는 게라. 독립운동을 비춰주는 게라. 어두운 암흑 시대를 말이야. 그게 반딧불이 아니고. 그렇게 탄생한 반딧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접니다. 오랜만에 하나 읽어볼까요? 실 같은 손가락을 웅크려 쥐고 뼈마디 잃은 비치는 이 주먹. 그럴지언정 앞길에 악마성이 있으면 열 손가락 피투성이 되어 돌벽을 뚫으리라. 학생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그 회원들한테도 하기 때문에 대놓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역사, 우리 인물, 역사적인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그게 있고, 이제 세태를 좀 풍자하는 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간접적인 민족 의식, 고치, 불만, 우리의 각오, 막 그런 게 담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뭐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이방인 책 선정했는데 나는 선정하기 전에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많은 토론거리들이 나올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메르소가 그거자, 일반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약간 얘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거를 굳이 그 기준을 둬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근데 나눌 수 있지 않나? 자의에 의한 이방인이랑 타의에 의한 이방인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다 다른 건데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굳이 같은 사람인데 굳이 이방인이란 표식을 따로 둬야 하나 싶었어. 읽는 내내. 딴 자료도 더 찾아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자신의 이방인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디베이트가 아니니까 원탁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주제가 훨씬 확실히 약간 후배들의 토론을 듣다 보니 그 시절 제 친구들이야말로 조국의 땅에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살았네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지만 그 당시 선배들은 그런 토론을 하는 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소신에 맞게,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사실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선배들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네요. 맞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현실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죠.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는 합법적인 운동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학생 운동이 어떻게 보면 3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국내 항일 운동의 주도 세력들이에요.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점조직이라. 바로 그겁니다. 비밀 결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 우리만의 조직 비밀 결사.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우리의 실력을 키우며 준비해 하나 된 결의 모아 새 조국 준비해.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먼저 반딧불 제작을 경험 삼아 문예부 조직부터 만들어보죠. 그거 좋은 생각일세. 결사단원은 전공을 정해 매주 연구 결과 발표하고 교단에 나가도 감시피해 보고토록 합시다. 신문지로 싼 공문서로 위장해 보냅시다.
반딧불을 배포해서 결사단원을 더 모으도록 하세. 동지들끼리 함께 돌려볼 기관지도 하나 더 만들죠. 제목은 학생. 우리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자.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첫 번째 비밀 결사 문예부. 우리 연구에는 세계의 정세와 일본의 패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탐구해서 민족의 독립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활동에 전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자.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두 번째 비밀 결사 연구회. 지난 외관 항일 의거 이후 우리 국이들이 만들었던 백의단 조직체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졸업한 8기 선배들 중심의 문예부 활동까지 이어받아 그 조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조직 이름은 다협당. 매월 2번의 회합을 가질 것이며 다양한 부서를 두어 다양한 활동으로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당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당수로는 전 백의단 단장이었던 권쾌복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역단을 위해 헌신하겠소. 우리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자.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세 번째 비밀 결사 다역당.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 우리만의 조직 비밀 결사.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우리의 실력을 키우며 준비해 하나된 결의 모아 새 조국 준비해. 모든 것은 비밀, 모든 것은 비밀,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비밀 결사. 우리만의 비밀 결사. 요즘을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사실 이곳은 연구회 회원이었던 제 친구 장세파가 교사로서 첫 수업을 한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조선에서만 그런 서사를 제창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내선일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우리 조선 사람은 이를 입으로는 제창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선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라를 잃은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교단에 선 친구들은 비밀 결사에서 한 다짐과 약속들을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항일과 독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앞으로 조선은 반드시 독립해야 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힘 있는 데를 노력으로써 실력을 배양하여 옛날의 조선으로 환원시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선생님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기 전 동창생 10여 명과 조선 독립운동에 진력하기 위해 단결했단다. 너희들도 우리와 협력하여 조선 독립운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여기가 바로 불온 사상을 퍼뜨린 그 조생진 선생의 집이다. 감히 학생들에게 조선 독립을 부추기다니. 샅샅이 뒤지도록. 하이! 팔기생 정년의 집에서 전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학생들이 만든 불온서적 반딧불입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반딧불을 가진 자, 반딧불과 연관된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잡아들이도록. 일제 쪽에서는 이게 현직 교사고 사범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문예반에 소속돼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뭐 망라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일단은 근거가 되고 뭐 그런 전국적이 다 걸쳐 있었어요. 나는 학교 수업 중에 잡혔어요. 우리 학교 농장에서 있던 학생들이 좀 시리게 우리가 치마도 눈물을 흘리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때 잡혀가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참네. 심지어는 뭐 전에 독립운동회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대.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왜 할머니 연세도 많고 이제 다시 못 본다 싶으니 할머니는 한 번 보고 가시면 이 생각이 나서 눈물 쏟아지는 게 곧 감출 수 없었어요. 300여 명 중 35명이 구속됐습니다. 친구들은 가슴에 수인 번호를 달고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세 전의 젊은 학생들이 일으킨 큰 사건으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동아 건설을 지상 목표로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과 조선이 서로 뜻을 같이하여 내선 일체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이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갖가지 항일 운동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다.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친구들은 2년 4개월이란 긴 시간을 미결수로 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73살로 돌아갔었는데 나오기 2년 전에 돌아갔어요. 주야로 손자 이름만 부려도 돌아갔대요. 그리고 채소 같은 거 팔면 말이야. 그 한 입도 뭐 그 돈 매입 되겠어. 올세 같으면 1,000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아무 추록하거든. 이 잡비로 죽어라. 그래 했었다 하거든. 아마 제가 누가 생각해도 뭐 소용없고 뭐 그래. 의지할 이 아무도 없는 세평남짓한 독방. 앞날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미결수의 삶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 형무소 고생 사하는 거는 그건 이런 말 못합니다. 그건 뭐 내가 2년 만에 있었는데 고문 가운데서 가장 큰 고문이 뭐냐? 기한입니다. 기한.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추운 거, 한 1년쯤은 견뎌내요. 1년 후쯤 되면 참 귀신이 되는 거야. 해방구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밥 먹다 밤낮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었어요. 말면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오. 투옥되고 나서 이제 뭐 신문은 굉장히 뭐 엄청난 고초를 당했죠. 뭐 물고문, 뭐 무슨 고문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비행기 태우기라든지 이런 이제 거기 뭐 매일 같은 고문과 이런 것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는 분들은 3개월만 해도 뭐 옥사 순국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니놈의 이 불량한 눈빛부터 뽑아버려야겠어. 어서 자백해, 어서! 좋아. 그럼 이제 정기 고문을 해볼까? 아니야, 그보다 몽둥이가 좋겠어. 오랜만에 손맛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지. 어서 처리해! 참혹한 그의 비명소리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의 소리 차라리 귀가 멀고 눈이 멀길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네 제발 그만하시오 그를 살려주시오 그가 무슨 죄란 말이오 제발 그만하시오 그를 살려주시오 그가 무슨 죄란 말이오 제발 제발 이보게 찬웅, 내 말 들리는가? 정신 좀 차려봐 찬웅아. 저 악마 같은 놈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보게 정신이 드는가? 자네들과 함께라서 좋았네. 형님. 그날은 반드시 올 걸세. 그럼 오고 말고 우리 함께 그날을 봐야 하지 않겠나? 반딧불. 뭐? 저기 반딧불이 안 돼. 찬웅아, 정신 좀 차려봐. 찬웅아. 이제는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땅. 또 한 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을 지금의 우리에게 돌려준 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구 사범만 넣으면 정말 미래가 보장되는 최고의 안락한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암울한 그 일제 말기에 학생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사범학 학생운동들이 해방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10월 인민항쟁이라든지 60년대에 있었던 우리가 228 학생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독재 권력에 저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 여기에 바로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 4월 1일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딧불 사건으로 투옥된 35명 중 대한민국에 있던 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그날은 이 친구의 98번째 생일이었죠.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나는 하겠다. 왜? 선생복종이라 착하게 살면 늘바탕이게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복된 모양이다. 복된 일로 안해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에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다가 더러운 소리만 듣고 더럽게 가가 되겠어요.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면 이렇게 독립운동 하면 내일바탕 좋은 일 와요. 끝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주 멋지지 재밌죠. 없이 떠도는 작은 반딧불 무얼 찾아 어디로 가는지 밤마다 떠도는 여린 반딧불 온몸 태워 어둠을 밝히네 구슬픈 바람 찾아드는 대박 푸른 절개 굳센마디마다 앞길 비출